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하고 일주일 만이네요, 그죠? 자,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7월 FOMC 회의, 7월 FOMC 회의를 자, 이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FOMC 결과. 자, 결과가 뭐 다들 아시지만은 자, 기준금리 인상 0.75%. 자, 자이언트 스텝. 그로 인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다. 자, 향후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런지. 자, 7월 FOMC 결과는 자이언트 스텝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아니고 기자회견, FOMC 회의 결과 0.75 자이언트 스텝 밟은 후에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장이. 자, 기자회견 내용은 뭐 그랬어요. 자, 9월 달에 자,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거냐. 역시 자이언트 스텝 0.75% 연속 3번 0.75%를 인상할 것을 예고를 했어요. 0.75까지 열어둔 거고 그 후에 기준금리 인상은 자, 긴축 속도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되지 않겠냐. 늦출 가능성.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여태까지는 뭐 빅 스텝도 밟고 자이언트 스텝을 더 많이 밟았죠, 그죠? 향후 기준금리 인상 9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열어뒀지만 이제 이때 가서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측으로는 0.5 빅스텝 정도로 인상하지 않을까 9월 달에. 그리고 그 후에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 0.25로 인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기준금리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없다. 경기 침체. 지금도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 자신 있게 잡을 것이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연준 의장의 이런 얘기가 미국 시장을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죠, 그죠? 자, 이런 거였어요. 자, 0.75 인상. 자, 시장의 예상치만큼 인상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상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기자회견 내용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미국장이.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 기준금리는 자, 9월 달에는 뭐 0.75까지는 열어뒀습니다. 열어뒀는데 아마 0.5 정도로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후로는 0.25씩 인상을 하지 않을까. 0.25씩. 예.
그러므로 인해서 좀 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역시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갭 출발을 했죠, 그죠? 갭 출발을 했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10원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결국에는 장막판에 1300원도 깨고 1296원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림상으로는 이래요, 그죠? 그림상으로는 어떠냐? 이쪽이 박스권이었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박스권 돌파를 해서 박스권 상단부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다가 금일 드디어 재차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자 이게 주식이라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어. 자 상승하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 저항대죠. 그러면 떨어질 때는 뭐예요? 떨어질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한 세월을 보낼 건지, 이만한 세월을 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앞쪽에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저항을 받은 곳이 이쪽입니다. 저항을 받은 곳이 이쪽. 여기서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돌파를 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곳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지선 역할. 여기서 보낸 시간만큼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이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주춤주춤 하다가 추가 상승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지지선 역할을 여기서 할 거냐? 자 여기서처럼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또 뭐 경제 지표라든가 향후 또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면 얘는 또 단번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주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자금이 오늘 진짜 간만에 자 4천억 이상 4천원 이상 거래소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막판에 확 불었어요. 막판에. 자 코스닥은 여전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별로 의미 없는 수치지만은 그래도 연일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거래소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뭐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매수를 하고 뭐 이런 대형주 위주의 그런 매수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반가운 패턴이에요, 그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크거든요. 이게 유출될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유출되지 않고 들어왔다. 자 향후 어떻게 전개될런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대반락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2400을 기준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400을 기준으로 눌림목이 계속 진행되는, 떨어지질 않고 눌림목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확률이 더 크구나. 근데 상승해봤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자 이쪽에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락하다가 멈칫했던 부분 여기가 매물대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여기 매물대가 작용하고 있을 거다.
지금 매물대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매물대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면 수급적인 측면이 확 살아나야 되겠죠. 근데 수급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솟아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미약한 거는 그거예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 금액이 굵직굵직한 놈들 그놈들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 뭐 거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죠, 그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팍팍 터져준다라면 이제 힘이 중소형주로도 확산이 되겠지요, 그죠? 아직까지는 중소형주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자, 일단 뭐 1차적으로 매물대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일단 위에 61선이 버티고 있어요, 그죠? 자, 61선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61선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자, 61선까지 뭐 일단 열려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일어난다라면 자, 61선 또는 2500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번 부딪히겠죠. 단번에 나갈 거냐? 단번에 나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부딪혔다가 대발락했다가 또 뭐 도전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러면 돌파를 하면은 자, 2500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2600까지는 조금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2500이 돌파가 된다. 자, 2600과 2500 사이에는 그렇게 뭐 큰 매물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600에서는 걸릴 거다. 걸릴 거다. 자, 여기도 2600이고요. 여기도 2600이고요. 여기도 2600이고요. 여기도 2600이고요. 2600이 단번에 돌파될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일단 61선 돌파가 관건이고요. 이 61선 돌파를 한 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건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61선 돌파 슬쩍 했다가 대밀렸어. 여기서도 돌파했다가 밀리고 여기에서는 걸려서 밀리고 결국에는 61선 돌파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 밀려버렸거든요. 자, 요번에는 61선 돌파가 전개가 될 거냐? 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반기에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에는 상승할 겁니다. 어디까지? 자, 그거는 예전에 방송했던 거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자, 차후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또 차후의 움직임. 그리고 자, 8월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자, 7월에는 굉장히 좀 어수선했어요. 기업들 실적도 발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6월 CPI 지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거기에 7월 FOMC가 또 있었고 그리고 기업 실적들 다행히도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렇게 버텨준 거고 그런 거였죠, 그죠? 근데 8월에는 FOMC가 없어요. 8월에는 FOMC가 없다. 그러면 8월 한 10일경쯤 될까요? 그때 되면 이제 7월 CPI가 나올 거예요. 7월 CPI가 전년 대비 7월 CPI가 어떻게 될 거냐? 이미 인플레이 조짐은 작년 7월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짐이 보였는데 전부 다 간과를 했던 거죠. 무시해버렸던 거죠. 7월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CPI가 6월 CPI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가 정점에 도달했군요. 그리고 시장은 상당히 좀 화랑을 띌 것으로 보여지는데 7월 CPI가 6월 CPI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직은 정점이 아니네요. 또 주춤주춤 할 가능성도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8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7월은 말씀드렸지만은 2, 4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기도 했고 또 그래서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6월 CPI 지표,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된 거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7월 FOMC 회의 때 좀 좋은 얘기들이 나왔다. 연준 의장 입에서 그 전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미국 경기 침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그런 발언대로 이번에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은 9월은 빅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열어둔 상황이고요. 그 이후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발언이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면 좋겠고요. 그죠? 그리고 8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하고 협상이 좀 잘 돼가지고 좀 일단락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일단락이 된다라면 또 좋은 호재가 되겠죠. 그죠? 자, 러시아에서 계속 가스관 가지고 트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그죠? 긍정적인 모습. 일단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매물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물대에 2,500까지는 위로 열려 있지만 거기 2,500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매물에 부딪히게 될 거다. 거래가 팍팍 쏟아준다라면 뭐 빨리 돌파도 하겠지만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매물대에 부딪히죠, 그죠? 여기 오늘 윗골이 딱 달았죠, 그죠? 갭 상승 출발해가지고 800 위에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 자, 이쪽에서도 그랬어요. 올라가면서. 자, 그 전이죠, 그죠? 자, 여기. 한참을 머물렀죠, 그죠? 한참을 머물렀어요, 이렇게. 한참을. 775에서 800, 그 사이를 갖다가 여러 날, 일주, 거의 뭐 지난 한 주는 뭐 여기에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 자, 그렇다고 보면, 자, 이쪽에서도 한동안 머물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60일선 돌파를 할 거냐? 60일선 돌파하고 나면은, 자, 850에서는 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여기도 850 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 8월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매물대 부딪힐 거다. 매물대 부딪힐 거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올라가면서 뭐 시장이 좋더라도 매물대 부딪히는 거고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팍팍 솟아가지고 매물을 잘 소화를 해내는 거고, 지금도 어차피 상승하면서 수많은 매물에 이제 부딪힐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무엇보다도 자, 여기 최저점 2,300도 깨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를 다시 도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그죠?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쪽이 바닥을 쳤구나, 이제 바닥을 쳤구나. 자, 얘가 이제 여기서 주춤주춤 된다라면 이제 매수해야 될 종목들은 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반기에는 좀 올라갈 거다. 거기에 맞게 종목별로 잘 대응하시면 돼요.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덕으로 이렇게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요. 저점이 높아졌죠, 그죠? 요런 쌍바닥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역시 자, 이쪽에서의 매물, 이쪽에서 부딪혀서 자,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죠? 여기를 쉽게 나가질 못하고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자, 여기에 갭이 발생돼 있어요. 갭. 갭이 이렇게 발생이 됐죠. 갭 하락을 해버렸죠, 그죠? 자, 종가가 여기였어요. 자, 갭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갭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어요. 자, 이 갭 메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점프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가 나와서 갭 위로 그냥 점프를 한다. 그러면 뭐 단번에 돌파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형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먼저 메워야 되고요. 메워야 되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도 61선에 얻어맞았어요. 여기에서도. 자, 오늘 61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윗꼬리가 61선을 살짝 넘었죠. 그죠? 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어떤 모습? 좀 휴식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 꾸준히 이렇게 진행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61선은 좀 올라타지 않을까. 61선 올라타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럼 61선 올라탄다라면 어디까지? 자, 65,000원. 65,000원. 여기도 65,000원, 여기도 65,000원, 여기도 65,000원. 65,000원 가면은 또 걸리겠죠, 그죠? 또 걸리고 65,000원 돌파했다. 65,000원에서 67,500원 사이에는 엄청난 매물이 작용하겠지요. 엄청난 매물이 작용하겠지. 자,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코스피 차트가 금방 나갈 거다?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삼성전자도 여기서 쉴 거니까.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그죠? 장기 이평선 도전하는 모습. 그래서 뭐 이제 슬슬 좀 내려올 거고요. 그죠? 슬슬 좀 내려올 거고 얘는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도전하겠죠. 그죠? 자, 도전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 61선 도전 이쪽하고는 모양새가 좀 달라요. 잘 보시면은 여기서 61선에 걸렸어요. 자, 보시면은 5일선 단기 평선이 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21선은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 5일선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자, 21선도 여기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패턴이 이쪽 패턴보다는 여기 패턴이 강하죠. 그죠? 5일선도 올라가고 있어요. 21선도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서 떠받쳐주는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힘이 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61선을 도전을 하고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8월 중으로 여기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 보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이제 대응하시고요. 삼성전자를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어디에서 물렸다. 여기에서 물려도 그렇고 여기에서 물렸어도 그렇고 여기에서 물렸어도 그렇고 그냥 들고 도십시오. 들고 도십시오. 자, 여기에서 매수하셨다. 그래도 들고 도십시오. 신규 매수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 그렇게 삼성전자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어제 미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상원의회 상원에서 자,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통과. 자, 제가 꼭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섹터, 여러분들이 꼭 보유하셔야 될 섹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반도체는 꼭 들고 계셔야 돼요. 반도체 꼭 들고 계셔야 되고 지금 없으시다. 그럼 종목 잘 선정하셔가지고 매수하셔야 돼요. 반도체 매수하셔야 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 뭐 말씀드렸습니다. 연봉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급등이 나온다.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급등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겠죠. 급등. 자 급등이 나온다. 그럼 어떤 종목이 어떤 놈들이 가장 수혜가 될까요? 어떤 놈들이 수혜가 될까요? 어떤 놈들이? 자 우리나라 주식 4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4분의 1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종목 사야 되겠죠. 왜? 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 급락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옵니다. 그럼 지수가 급등이 나온다. 그럼 반도체 당연히 급등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들어 올릴 거다. 들어 올릴 거다. 자,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들어 올릴 거다. 들어 올릴 거다. 어디까지 들어 올릴까?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아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 안 살아난다라면 그거보다 조금 미약하게 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또 상승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여건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여건들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거기서 얻어맞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은 잘 버팅기고 매물을 소화해내고 추가 상승을 할 거냐. 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자,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인플레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 그래서 주식이 이만큼 쭉쭉쭉 빠졌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진짜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식은 급등을 할 겁니다. 왜? 주식 시장은 자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선행지표. 그래서 경기 침체 오지도 않았을 때부터 경기 침체 그 우려감으로 계속 하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 됐으면 좋겠죠. 그죠?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좀 들어 올릴 거다. 들어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800까지 들어 올렸다. 예를 들어서. 그럼 2800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2800까지 들어 올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 가봐서 경제적인 여건이 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얻어맞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버팅기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그거는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때 가봐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 매물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물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물대 금방 팍 올라가지를 못할 겁니다. 대발락도 해야 되고
대발락 한다 그래서 나쁜 거 아니에요. 대발락 한다. 좀 쉬어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쉬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좀 더 힘있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발락이 혹시 진행이 된다라면, 대발락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관심에 두고 계신진 모르지만, 종목을 좀 매수 단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하반기에는 들어 올릴 거니까. 들어 올릴 거니까. 자, 그래서 8월 시장, 8월 증시, 뭐 이런 도전하는 부분들이 좀 전개될 거로 보여져요. 위로. 자, 60일선도 도전할 거로 보여지고, 자, 2600도 도전할 거로 보여지고, 위로 좀 열려 있다. 위로 좀 열려 있고, 자, 2600에서는 좀 이렇게 얻어 맞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급이 완전히 줄었어요. 수급이 완전히 줄었다. 자,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이제 거래가 좀 팍팍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자, 종목들 잘 대응하시고요. 종목들. 뭐 어떤 놈이 나갈까요? 어떤 놈이 빨리 나갈까요? 어떤 놈이 빨리 나갈까요? 이거 이제 선별 잘 해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소외되시면 안 돼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네. 또 그런 종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다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지수가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종목이 선별이 될 거로 보여져요. 어떤 종목은 나갈 거고, 어떤 종목은 얻어맞고 주춤주춤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먼저 나가는 놈, 늦게 나가는 놈, 이제 그렇게 선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반기에는 올라갑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회원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녹화 뒤에 뭐 이메일 주소 나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놓으시면 회원가입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비도 오고 뭐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랬었는데 막바지 더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자, 시장은 이제는 조금 뭐 안정화가 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화가 됐다. 그래서 대발락 할 때 좋은 종목은 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